자기, 나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 응, 나도 그냥 옆에만 누워 있어도 좋네. 근데 이렇게 나 먼저 손잡은 건 오랜만이지? 응, 당신이 먼저 이렇게 와주니까 고맙네. 김정자 씨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조심스레 자신의 배 위로 끌어당겼다. 따뜻한 손바닥, 약간은 거친 피부가 스르르 옷 안으로 스며들었다. 얇은 면 잠옷 사이로 전해지는 감각이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렸다. 자기 옷 옛날이랑 똑같다. 그때도 내가 이렇게 말했지. 차가운데 따뜻하다고. 응, 맞아. 그는 등을 감싸 안으며 조금씩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허벅지가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에 몸을 천천히 밀착시켰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고 입술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작게 눈을 감았다. 당신 지금 괜찮아? 응,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나도 원했어. 천천히 해도 돼. 나 서두르지 않아. 남편의 손이 허리에서 엉덩이로 다시 허벅지 사이로 내려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고 남편의 손을 안내했다. 손끝이 피부를 쓰다듬을 때마다 아랫배가 살짝 떨렸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몸을 겹쳤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녀 안으로 들어왔다. 괜찮아? 응, 나 괜찮아. 오히려 좋아. 조금만 더 이렇게. 응, 그렇게 해줘. 그녀는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맞춰 움직였다. 이불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젖은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번졌다. 남편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허리를 움직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의 동작이 느려졌다. 그녀는 숨소리를 멈춘 채 속삭였다. 왜 그래? 정자야, 응, 미안한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냄새. 그게 전에도 조금 그랬는데 오늘은 오징어 썩은 냄새처럼 좀 많이 나.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남편은 몸을 빼고 잠시 머뭇거리다 등을 돌렸다. 당신 지금 나 피하는 거야? 그런 거 아냐. 그냥 조금 신경 쓰여서. 미안해. 됐어. 그냥 자. 그녀는 그대로 이불을 얼굴까지 덮었다. 눈은 감았지만 온몸이 깨어 있었다. 아무데도 닿지 않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울음이 올라왔다. 김정자 씨는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오셨다. 의자에 앉으시며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손을 모으셨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요. 남편이랑 같이 자려다가 그 사람이 도중에 등을 돌렸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이으셨다. 냄새가 난대요. 그냥 그날은 피곤한 척하고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 어떤 의학적 설명보다 먼저 필요한 게 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60을 넘긴 여자 의사입니다. 비슷한 세대의 여성으로서 감추려는 감정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제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산 것도 아닌데 매일 씻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요. 청결제도 쓰고요. 그런데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듣고 많이 속상하셨죠. 정말요. 저는 그냥 여자로서 끝난 것 같았어요. 말끝이 살짝 떨리셨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정자 씨, 그건 정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폐경 이후에는 진례 환경이 달라지면서
유익균이 줄어들고 감염이 쉽게 생겨요. 그럴 때 나는 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요. 그녀는 고개를 조금 들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 안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검사 받아야겠죠? 네. 아주 간단한 검사예요. 불편감도 크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너무 민망할까봐. 괜찮아요. 저도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진료실에 오는 모든 여성은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 순간 저는 모니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건 결과보다 먼저 환자가 이 진료실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인정하는 시간이니까요. 진료 침대 위에 누우신 김정자 씨는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다. 힘 빼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긴장하면 더 불편하세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자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그녀의 질점막은 꽤 건조했고 외음부 피부도 약간 붉은 기운이 있었다. 질 안쪽에서는 묽고 회색빛이 도는 분비물이 관찰되었다. 특유의 냄새도 강하게 느껴졌다. 검체를 채취하며 저는 속으로 진단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그녀가 몸을 정리하시는 동안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환자복을 다시 여미고 앉으셨을 때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정자 씨, 검사 잘 끝났고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갔죠? 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냄새 심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은 뚜렷했다. 정확한 결과는 곧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세균성 질염으로 보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질 점막이 약해지면서 유익균이 줄고 그 틈을 타 혐기성 세균들이 증식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정자 씨가 뭘 잘못하신 게 아니라 몸이 바뀐 겁니다.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숨을 고르셨다. 남편한테 그 말을 들은 이후로요. 그냥 몸이 싫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씻고 또 씻고 그럴수록 더 따갑고 건조해졌고요. 그럴수록 오히려 악화돼요. 세정제를 자주 쓰거나 과도하게 씻으면 질내 좋은 균들까지 사라지거든요.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다. 이거 치료하면 다시 괜찮아질 수 있나요? 네. 치료하고 나면 냄새도 가려움도 분비물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단순한 감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 남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세균성 질염, 질내 유익균이 사라지고 혐기성 세균이 증식한 상태였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 묽고 회색빛 분비물, 그리고 정자 씨가 느끼던 외음부 불편감까지 모두 전형적이었다. 일주일 정도 항생제 좌약으로 치료하고 이후에는 질내 유익균을 보충하는 제를 같이 쓰실 거예요. 매일 사용해야 하나요? 처음엔 매일, 이후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정제는 중단하세요. 물로만 부드럽게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녀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약 처방전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약으로 해결이 되는군요. 당연하죠. 치료받아야 할 문제예요. 감추고 참을 일이 아닙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셨다. 며칠 전엔 남편이 말도 없이 거실로 나가버렸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길 잘했네요. 그분께도
정자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런 건 감기처럼 흔한 일이에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녀는 가방을 정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오늘 집에 가면 그냥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셔야겠어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했거든요. 그 말 속에 가벼운 한숨과 함께 작지만 확실한 다짐이 있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시던 그녀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분명 조금 더 곱게 펴져 있었다. 나는 잠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작은 냄새 하나가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츠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다시 펴지는 데 필요한 건 의외로 단순했다. 들어주는 시간, 명확한 설명, 그리고 치료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녀처럼 수많은 여성이 그렇게 이 진료실을 다녀간다. 다시 살아있는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 뒤, 김정자 씨는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오셨다. 표정은 밝았고 걸음도 가벼웠다. 선생님, 약 다 썼고요. 그 젤도 잘 바르고 있어요. 냄새는 정말 신기하게도 사라졌어요. 몸 불편하신 건 없으셨고요? 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며칠 전에 남편이랑 다시 잠자리를 가졌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오늘따라 얼굴이 밝네? 괜히요. 몸이 좀 가볍기도 하고, 요즘은 예전처럼 냄새 안 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이불 안에서 그가 허리를 감싸 안고 조용히 몸을 맞췄다고 했다. 당신, 괜찮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좋아요. 나도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녀는 몸을 열고 가만히 숨을 쉬며 남편의 움직임에 맞췄다. 부끄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그가 등을 쓸어내릴 때 그녀는 목소리 없이 눈을 감았다. 당신이랑 이렇게 있는 게 오래간만이라 좋다. 나도 그래요. 당신 손이 이제 따뜻해요.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끝까지 이불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다. 중간에 남편이 등을 돌리는 일도 거실로 나가는 일도 없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같이 자고 일어났어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와요. 정자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선생님, 제가 요즘 거울을 좀 자주 봐요. 이제는 그 안에 빛인 제가 싫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다. 여자가 다시 여자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건 의외로 아주 작은 변화일지도 모른다. 진료가 끝난 뒤 김정자 씨는 가방을 천천히 정리하고 일어섰다. 이제는 처음 들어올 때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료실 문 앞에 서서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목소리도 작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요. 그럼요. 아주 잘 기억나요. 그때는 너무 창피해서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근데 이제는요 뭔가 나를 조금씩 다시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종종 의학적 처치보다 더 조용하고 더 길게 스며든다. 그녀의 말투, 눈빛, 숨쉬는 방식까지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남편이요. 요즘은 저녁마다 설거지를 해요. 괜히 눈치 보느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저는 또 고맙더라고요. 뭐랄까.
서로 다시 조심하게 됐다고 해야 하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료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덧붙였다. 며칠 전엔 같이 산책을 했어요. 그 사람 손을 잡았는데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저 옆에 있다는 게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오래 묵은 외로움이 정리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다. 냄새 하나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지워버릴 뻔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집에 가면요. 남편한테 저녁 뭐 먹고 싶냐고 먼저 물어보려고요. 요즘은 그런 말이 좀 편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걸음이 얼마나 가볍게 바뀌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진료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녀의 차트를 닫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다. 지금 이 공간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다. 한 사람이 다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함께 견뎌주는 방, 그 조용한 재생의 공간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문이 노크되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나는 다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마쳤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